네, 좋은 제품을, 애국 기업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요. 산양류 좋은 거 아시죠? 단백질. 네덜란드 단백질을 서울대학교 김형국 박사가 연구 개발한 건데요. 100% 네덜란드입니다. 하루에 2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다이어트도 되고 단백질, 근육 빵빵합니다. 전화하세요. 이봉규 TV 구독자님께 특별 할인합니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 오늘은 조선일보의 인터뷰인데요. 아무튼 주말에서 김아진 기자가 김혜영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죠. 쓴소리, 미스터 쓴소리라고도 하기로 이 양반을 인터뷰했는데 제대로 변했네요. 들을만합니다.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이 한 말을 제목에 달았는데요. 이해찬이 민주당 망가뜨렸다. 이재명은 대선 포기해야. 부제목 보니까 2년 만에 작심한 미스터 쓴소리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혜영, 할 말 못할 바엔 정치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두 제목인데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민주당 내 몇 안 되는 소신파 김혜영 전 최고위원은 인터뷰 내내 정치를 10년 하는 동안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낸 건 처음이라고. 미스터 쓴소리란 별명을 가진 그였지만 국회의원 4년 동안은 절제된 발언을 하려고 애썼다고 했다.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향해 뼈아픈 말을 가끔 써왔으나 인터뷰는 마다해왔다. 그런 그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돈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을 보며 민주당 다수가 침묵하는 걸 더는 두고 보기 힘들다며 입을 열었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16년 총선 때 야당 험지인 부산 연제구에서 당선됐다. 당시 40살 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선 최연소였다. 2018년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뒤 이해찬 지도부에서 유일하게 딴 목소리를 내면서 비주류의 길을 걸었다. 조국 사태 때는 많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조 전 법무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해찬 전 대표 면전에선 왜 상대당 말은 들으려 하지 않느냐? 우리만 절대 선이냐고 따져 물었고 비례민주당 창당 당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반대했다. 올 3월에도 페이스북에 이 대표 같은 인물이 당대표라서 부끄럽다고 적었다. 외롭게 싸운 그를 지난달 16일 부산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조국 사태 때 더 세게 비판하지 못한 걸 후회해요.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예만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할 말도 못한다면 정치 안 하는 게 낫죠. 정치인으로서 가장 두려운 건 국민이어야 하니까요. 더 세게 말하지 못해 후회할 뿐. 최근 2년간 인터뷰는 하지 않았다. 2020년 총선에서 낙선하고 정치에 가타부타 입을 낸다는 게 스스로 탐탁지 않았다고 했다. 그랬던 김 전 의원은 사전 질문지 없이 3시간 넘게 이어진 인터뷰에서 야당의 주요 정치인 실명을 거론하며 거침없는 말을 쏟아냈다. 질문, 정치 입문 땐 친문이었잖아요. 답,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몸담았던 법무법인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했으니까 그렇게 불렸죠. 하지만 저는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것을 체질적으로 정말 싫어해요. 그냥 주류 쪽에 가까웠다고 할게요. 게다가 문 대통령은 변호사로 훌륭했지만 대통령으로서는 아쉬움이 너무 많았어요. 질문, 그러다 확실한 비주류의 길을 걸었죠? 답, 최고위원을 하던 2019년 여름이었어요. 조국 사태로 시끄러웠는데 보좌진과 주변 모두가 소신 발언을 말렸어요. 조국 전 법무장관이 진영 내에서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 팬덤과는 비교도 안 됐어요. 그러나 저는 민주당의 가장 젊은 의원이었어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됐죠. 질문, 그래서요? 답, 서울 목동 원룸에 혼자 살 때였는데 밤에 근처 공원을 수십 바퀴 돌았어요. 내 자식이 당한 문제였다면 어땠을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국민 공분 쪽에 서기로 한 거죠. 침묵할 거면 정치할 필요가 없다고 다시 생각했죠. 보좌진 앞에서 나는 아무 말 못할 거면 국회의원 그만할 거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급격하게 비주류가 됐죠. 질문, 편한 길을 놔두고 사서 고생하네요. 답, 더 세게 하지 못한 걸 후회해요. 당시 한 선배 의원이 제발 부탁한다. 가만히 좀 있어달라. 한 번만 더 때리면 조국은 더 이상 못 버틴다고 통사정을 했어요. 질문, 그래서 그 이후 발언을 안 했군요. 답, 그때 청와대가 조국 전 장관 임명을 못하게 막아야 했어요. 후회합니다. 질문, 그 뒤로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쓴소리를 이어갔어요. 답,
비공개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하지마! 그만해! 소리도 여러 번 질렀죠. 마음이 힘들었죠.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소수 의견을 낼 수 있는 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더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는데 언젠가부터 경직된 정당이 됐어요. 지금은 국민의힘보다 더 획일적이에요. 민주당 조국 사태 제대로 사과 안 했다. 그는 최고위원으로 당 지도부 활동을 2년 하면서 회의감이 많이 들었다고 했다. 질문. 이해찬 대표에게 할 말이 많은 것 같네요. 답. 당이 이렇게 망가진 모든 책임이 이해찬 대표에게 있어요. 당시 철저한 진영 논리로 움직였어요. 어떻게 하면 저쪽을 나쁜 놈으로 만들까만 고민했죠. 뭘 던져야 표가 될까? 그 궁리만 했죠. 이 대표는 민주당만이 선이었어요. 저쪽은 악이니 우리는 뭘 해도 다 excuse, 양해가 되는 거죠. 질문. 어땠나요? 답. 그때 찍힌 사람들을 보면 전부 표정이 굳어 있어요. 회의할 때마다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할 말을 할 수 있었거든요. 질문. 그래도 타협은 안 했죠? 답. 정치는 국민 통합이 목적인데 국민 분열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 같았죠. 조국 수호는 명분이 약하니 프레임을 검찰 개혁으로 둔갑시켰어요. 한 사람 때문에 국민을 반으로 쪼개고 나라를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죠.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질문. 결국 민주당이 조국 사태를 사과했어요. 답. 통렬한 반성과 절절한 사과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 형식적이었죠. 결국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큰 단초가 됐어요. 질문. 내년 총선에 조 전 장관이 출마할 거란 얘기도 있어요. 답. 추미애 조국이 윤석열 정부를 만든 1, 2등이에요. 민주당의 마이너스지만 출마는 본인 자유죠. 질문. 그래도 2020년 총선은 180석으로 대승했잖아요. 답. 그게 독이었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코로나 대응에 대한 결과였죠. 국민이 조국 사태를 받아들인다는 건 아니에요. 아직도 민주당은 모르는 것 같아요. 내일 총선을 치른다면 다수석은 국민의힘이 될 겁니다. 여론조사? 믿으면 안 돼요. 질문. 원회에서 바라보는 요즘 민주당은 어떤가요? 답. 너무 실망스럽죠. 특히 제가 강조했던 청년 정치요. 나이만 어리다고 청년 정치인이 아닙니다. 기득권에 용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게 청년 정치의 핵심인데요. 요즘 청년 정치인은 기존의 정치인 86 운동권보다 더해요. 어디 가서 청년 정치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질문. 왜 민주당만 비판하냐는 말도 있어요. 답. 국민의힘을 욕할 게 없겠어요? 그러나 민주당 170명 가까운 의원이 매일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데 저까지 할 필요 있나요? 이재명 국가통합 못해. 김 전 최고위원은 작년 페이스북에 이 대표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오시라는 짧은 글을 썼다. 참다 쓴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3월 대선에서 패배한 직후 인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것도 모자라 당대표 선거에 나와 77.7%라는 사상 최고 지지율을 받아 당선되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에선 큰 반발이 나오지 않았다. 그 와중에 이 대표를 둘러싼 사건 관계자들의 극단 선택이 이어지자 김 전 최고위원은 더 참을 수는 없었다고 했다. 이 글은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질문.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오라는 건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답. 짧은 문장에 제 모든 생각을 담았어요. 누구는 지금 대표 내려놓으면 다음에 기회가 또 있다는 식의 말을 하던데 이 대표에게 다음은 없어요. 이미 드러난 사실관계로도 한 국가의 지도자를 하기에는 어렵죠.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해야 하는데 적합하지 않아요. 질문. 어떤 심정으로 글을 썼나요? 답.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상황에서 당을 방탄에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국회의원 당대표에 출마했어요. 그 자체가 민주당엔 치명적이에요. 하루빨리 물러나야 합니다. 거대 야당은 대정부 견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해요. 그런데 이 대표가 있어서 국민 신뢰가 워낙 낮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과 혁신은 형용 모순이죠. 이 대표가 있는 한 혁신도 없어요. 질문. 이 대표 측에서 항의는 안 했나요? 답. 안 오죠. 웃음. 오히려 어떤 국회의원은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혼자 외롭게 해서 미안하다는 뜻이겠죠. 질문. 이재명 외에 대안이 없다고 하는데 답. 이 대표 사퇴하면 정청래가 대표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는 사람도 많아요. 대안이 없으면 정당 간판 내려야죠. 대중 지지층을 금방 또 만들어내요. 당내 조홍천 의원 같은 사람은 당 혁신을 잘 이끌 겁니다. 그런데 안 시켜주는 게 문제죠. 질문. 민주당의 혁신 방안이 뭔가요? 답. 김어준 부리와 손절해야 합니다. 당을 뒤흔드는데 거리를 둬야죠.
진실을 왜곡하면 더 이상 지식인이 아닌 겁니다. 민주당은 사실에 기반을 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해요. 총선 앞두고 누구를 영입하느냐보다 누굴 쳐내느냐가 더 중요한 메시지예요. 정청래 같은 분 오래 하셨잖아요. 질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IAEA 국제원자력기구가 안심해도 된다고 보고서를 냈으니 신뢰를 해야죠. 다만 교차 검증은 필요하다고 봐요. 민주당도 괴담을 통한 선동이 아니라 우려 전달을 다른 방식으로 해야죠. 윤석열 대통령의 쉬운 수능, 초선 때 내가 하려 했던 말, 국회의원 4년을 하면서 안타깝게도 많은 걸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당 지지자들에게 찍히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니었기에 한 명의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더 용기 있게 목소리를 냈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김 전 최고위원은 당시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시 확대를 주장했다. 수능을 쉽게 내야 한다는 얘기까지 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반발이 불보듯 뻔하니까요. 보좌진도 말렸고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얘기를 해서 반가웠습니다. 질문 답이 이어지는데 뭐 개인적인 얘기들이 주로 많아서 물론 교육에 관한 얘기도 있지만 뭐 가족 얘기, 사법고시 합격했던 얘기, 그다음에 김혜영 의원의 뭐 정치 역할, 그다음에 왜 정치를 했냐, 뭐 이런 내용들이 인터뷰에 있었고요. 김혜영 의원의 개인적인 거라서 제가 여기까지만 읽어드렸습니다. 미스터 쓴소리, 민주당 최고위원 했던 김혜영 젊은 의원의 쓴소리 일리가 있네요. 핵심은 그거죠. 이해찬이 민주당 망가뜨렸고 이재명은 대선 포기하고 민주당은 지도자가 없으면 당 간판 내리고 다시 시작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요점인데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당 정치인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반갑고요. 이런 의원이 좀 많았으면 민주당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제가 실망이라고 그럴까 동의하지 못하는 건 뭐 98%는 동의하는데 2% 동의하지 못하는 건 문재인이 변호사 때는 훌륭했다고 칭찬을 했는데 요거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이 김혜영 의원도 법무법인 부산 출신이라서 그런지, 다시 말해서 문재인 노무현 밑에서 같이 해서 그런지 문재인에 대해서는 아주 칭찬을 했는데 대통령 때는 잘못했지만 변호사 때는 훌륭한 변호사. 천만에 문재인하고 노무현이 변호사 때 한 일들이 있어요. 그 돈 벌라고요 이상한 기업들, 말하자면 반국가 기업 같은 단체나 기업을 변호하고, 그 다음에 살인자 있잖아요. 페스카나호인가요? 그 엄청난 살인자들, 그 저 연변족들 있잖아요. 우리 선원들 죽이고 그런 거. 엄청난 살인자들 변호한 것부터 이상한 변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돈 버는 변론을 또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변호사는 돈 버는 변론 해야죠. 그런데 난 인권 변호사라고 뻔뻔스럽게 나온단 말이에요. 둘 다 노무현도 그렇고 문재인도 그렇고요. 인권 변호사라면 인권을 위해서 싸우는 변호사를 하고 무역관련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사람도 돈은 변호를 해야 되는데 부자, 그 다음에 자기 편 기업에 변론해서 돈을 많이 뜯어냈고, 그 다음에 이상한 살인자들을 변호했고, 이런 전과가 전례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칭찬한 건 요거는 제가 마음에 안, 뭐 같이 일했으니까 할 수 없이 칭찬했나요? 아니면 그도 어쩔 수 없이 문제였구나 이렇게 또 들을 수밖에 없네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혜영의 이해찬에 대한 평가, 이재명에 대한 평가는 옳습니다. 이해찬이 민주당 망가뜨리고 한국 정치 지금 망가뜨린 거고요. 부정선거 그 뒤에서 어떻게 또 주범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은 대선 포기하고 은퇴해야 돼요. 김혜영 박수. 이런 사람이 좀 많아야 돼. 그 문재인은 그만 칭찬해라. 됐어요.